형들,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자기를 먹여 살린 고객을 버렸어. 30년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는데 올해 처음으로 신제품 출시를 멈춰버린 거야. 누구냐고? 바로 엔비디아야. 게이머 2억 명을 등에 업고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가 된 엔비디아가 2026년 RTX 50 시리즈 슈퍼 버전을 안 내놓기로 했어. 1990년대에 GPU 사업을 시작한 이후 최초야. 게이머들은 분노했지. 근데 젠슨 황 CEO는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고 있다. 실적 발표에서 직접 한 말이야. 잠깐, 이게 게이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해? 아니야. 이건 내 통장, 노후, 가족들의 미래가 걸린 이야기야. 왜 그런지 이 영상 하나에 전부 담았으니까 끝까지 보면 앞으로 반도체 투자에서 같은 실수는 절대 안 하게 될 거야. 안녕, 내 이름은 골든이야. 난 반도체 산업하고 AI 혁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삼성전자 주식 들고 있으면서 이거 계속 들고 있어도 되나? 불안하거나 SK하이닉스를 지금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밤에 잠이 안 온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자, 먼저 숫자부터 까볼게. 이걸 보면 왜 엔비디아가 게이머를 왜 버렸는지 바로 이해돼. 23년 회계연도, 그러니까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게이밍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이 넘었어. 33% 이상. 근데 25년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보면 전체 매출 570억 달러 중에 데이터 센터가 512억 달러, 무려 90%야. 게이밍은 43억 달러, 전체의 8%도 안 되는 거야. 이걸 쉽게 설명해 줄게.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이 있어. 원래 후라이드 치킨이 매출의 3분의 1이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양념치킨 주문이 폭발한 거야. 양념치킨 하나의 마진이 후라이드의 거의 2배야. 그런데 닭은 한정되어 있어. 김 사장님이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양념치킨에 닭을 몰아주겠지. 후라이드? 미안하지만 나중에. 이게 지금 엔비디아야. AI 칩이 양념치킨이고 게이밍 GPU가 후라이드인 거지.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닭이 부족하다는 거야. 닭이 뭐냐고? 메모리 반도체야. 잠깐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이게 왜 네 지갑과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할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오라클, 이 5개 빅테크 회사를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불러. 이 5곳이 올해 AI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금액이 합쳐서 약 5천억 달러야. 한화로 계산하면 700조 원이 넘어.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 전체보다 많은 돈을 이 회사 5곳이 AI에 들이붓고 있는 거야. 좀 과장 아니냐고? 실제 숫자야. 메타만 해도 올해 AI 인프라에 600억에서 650억 달러를 쓰겠다고 했어. 한 회사가. 이 천문학적인 돈이 어디로 흘러가냐? 엔비디아 AI 칩으로 가고 그 칩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로 가는 거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회사한테로 전 세계 AI의 심장이 메모리 반도체인 거야. 아, 그러면 한국 대박 아냐? 자, 여기서 반전이야. HBM이라고 들어봤지? 고대 역폭 메모리. AI 칩에 들어가는 초고급 메모리야.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기에 올인하고 있어. HBM 하나가 일반 D램보다 훨씬 비싸고 마진도 좋거든. 공장을 HBM 위주로 돌리는 게 당연하지? 근데 공장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 HBM을 많이 만들면 일반 D램이랑 낸드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트렌드포스의 분석은 AI용 메모리는 생산 효율이 낮아 실제 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원재료를 잡아먹어. 즉, 전체 메모리 공장의 가동 자원 중 20%가 오직 AI만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야. 이유는 HBM은 같은 용량의 일반 D램보다 칩 크기가 약 2배 가까이 크고 여러 층을 쌓는 복잡한 공정 때문에 버려지는 불량 웨이퍼가 많기 때문이야. 고속 메모리가 표준 D램보다 제조 자원을 몇 배나 잡아먹거든. 그 결과 뭐가 일어나고 있냐? 너희가 쓰는 PC, 노트북,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범용 메모리가 귀해지고 가격이 오르고 있어. 엔비디아조차 게이밍 GPU를 못 만드는 이유가 GDDR7 메모리를 확보 못해서야. RTX 5070 Ti는 아예 생산이 중단됐고 에이수스까지 공식적으로 수명 종료를 선언했어. 자, 여기서 소름 돋는 이야기.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는지 알아?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야. 지금 대라고 HP가 이 중국산 D램 채택을 검증하고 있어. 델 HP가 뭐 하는 회사냐고? 전 세계 PC 시장의 절반 이상을 가진 회사들이야. 이 회사들이 중국산 메모리를 쓰기 시작하면 한국이 수십 년간 지켜온 범용 메모리 시장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걸 비유해볼게. 박 사장님이 있어. 동네에서 제일 잘 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텔 레스토랑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야. 연봉이 3배. 당연히 갔지. 근데 박 사장님이 비운 동네 식당 자리에 옆 마을에서 새 식당이 들어왔어. 가격도 싸고 맛도 나쁘지 않아. 단골들이 하나둘 옮겨가기 시작해. 호텔 레스토랑이야. 지금은 잘 되지. 근데 동네 식당 단골이 전부 넘어간 다음에 호텔 경기가 나빠지면 박 사장님은 돌아갈 곳이 없는 거야.
이게 지금 한국 반도체의 상황이야. HBM이라는 호텔 레스토랑은 대박이야. 근데 범용 메모리라는 동네 식당 시장을 중국에 내주고 있어. 산업의 양극화가 시작된 거지. 에이, 범용 시장은 이미 마진도 낮은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왜냐면 이게 국가 안보 문제로 번지거든. 잠깐만, 이게 무슨 국가 안보냐고? 한 발만 더 들어가 볼게. 자, 봐봐. 과거에 세계 패권을 결정하는 게 뭐였어? 군사력, 경제력이었잖아. 누가 더 강한 군대를 가졌냐? 누가 더 부자냐? 이게 세계 질서였어. 근데 2025년 이후 새로운 공식이 추가됐어. AI 성능이 곧 국력이야. 그리고 AI 성능을 결정하는 건 반도체야.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미국이 칩스법으로 반도체에 527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어. 중국은 빅펀드 3기를 가동해서 약 9조 원을 추가 투자하고 있고, 대만은 TSMC에 전력, 용수, 토지를 우선 배정하면서 사실상 국보 취급을 하고 있어. 세 나라 모두 반도체를 산업이 아니라 안보로 규정한 거야. 자, 이제 한국을 보자. 여기서 좀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돼. 2025년 기준 한국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4%야. 금액으로 1734억 달러. 총 수출이 7097억 달러인데 그중 4분의 1이 반도체인 거지. 어떤 달에는 28%까지 갔어. 코스피가 4,500을 넘긴 것도, 수출이 역대 최대인 7천억 달러를 돌파한 것도 반도체가 하드캐리한 거야.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하나 돌려볼게. 2020년에 중국이 반도체 자체 생산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에이, 기술 격차가 10년은 되는데 무슨. 근데 지금 창신 메모리가 DDR5 D램을 양산하고 있어. 5년 만에 따라왔어. 만약 중국이 범용 메모리를 장악하고 HBM 기술까지 추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면 세수가 감소하고 환율이 뛰어. 환율이 100원만 올라도 수입 물가가 전부 뛰는 거야. 밀가루, 원유, 사료 가격이 오르면 빵값, 기름값, 삼겹살 값이 전부 올라. 이건 삼성전자 주주만의 문제가 아니야. 마트에서 장 보는 모든 사람의 문제야. 그래서 반도체 인프라 지원이 필요한 거야. 근데 현실은 어떻냐? AI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필요한 전력이 소도시 하나를 밝히는 수준이야. 미국은 3마일 원전까지 재가동하겠다는 판인데 한국은 전력 공급 계획도 제대로 안 나와 있어. 인허가 속도, 전력 인프라, 용수 공급. 이 세 가지에서 미국, 중국, 대만에 비해 뒤처지면 기술 초격차가 줄어드는 거야. 자, 여기까지 들으면 좀 암울하지? 이제부터가 진짜야. 위기 속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알려줄 테니까 절대 나가지 마. 형들, 질문 하나. AI가 어디에 있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거야. 챗GPT 안에 있잖아. 핸드폰 앱에 있지? 맞아. 지금까지는 AI가 화면 속에 있었어. 글을 써주고 그림을 그려주고 코드를 딸깍 한 번으로 짜줬지. 전부 데이터 센터 안에서 돌아가는 디지털 AI였어. 근데 지금 AI가 화면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어. 2026년 CES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뭐였는지 알아? 피지컬 AI야. AI가 로봇 안에 들어가서 물리적 세계에서 보고 판단하고 직접 움직이는 거야.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2028년부터 미국 공장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어. LG는 CES에서 클로이드라는 휴머노이드를 공개했고, LG AI 연구원은 아예 피지컬 인텔리전스 랩이라는 전담 조직까지 만들었어.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은 이미 공장에서 부품을 나르고 있고, 삼성전자는 자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협력해서 에이전틱 AI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2025년에 소프트웨어 업계의 핵심 키워드가 AI였다면 2026년은 피지컬 AI의 원년이야.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업계 전체가 인정하는 흐름이야. 자, 근데 여기서 판도를 바꾸는 반전이 있어. 이것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한테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리는 거야. 집중해서 들어봐. HBM이 대단한 기술이잖아. AI 칩의 핵심이고. 근데 HBM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어.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야. 데이터 센터에서야 상관없어. 벽에 콘센트가 꽂혀 있으니까. 전기가 사실상 무한이잖아. 근데 로봇은 배터리로 움직여야 해. 비유를 하나 해줄게. 데이터 센터용 HBM은 집에 있는 대형 게이밍 PC야. 모니터 3개 달고 GPU 플로드 걸어도 괜찮아. 전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데스크톱을 배낭에 넣고 산에 올라가라고 하면 3분도 못 가서 배터리가 나가. 로봇한테 데이터 센터용 HBM을 쓰라는 건 등산할 때 데스크톱을 등에 지라는 거랑 같아. 그래서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다이어트야. 와트 다이어트. 전력 효율. 무조건 빠른 게 좋은 게 아니야. 얼마나 적은 전기로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게임 체인저야. 엔비디아도 이걸 알고 있어서 제슨 토르라는 로봇 전용 칩을 만들었거든. 이전 세대 대비 AI 성능이 7배, CPU 성능은 3배 올랐는데 핵심은 이걸 로봇의 제한된 전력 환경 안에서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이 제슨 토르를 탑재하고 있어.
예전에는 서버급에서만 가능했던 연산을 로봇 안에서 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범용 GPU 대신 자체 칩을 만들기 시작했거든. 구글은 TPU, 아마존은 트레이니움,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아를 만들었어. 왜? 자기네 서비스에 최적화된 칩을 쓰면 전력 효율이 훨씬 좋아지니까. 이게 메모리 기업한테 왜 기회냐고? 자, 봐봐. 칩이 하나였을 때는 메모리도 하나만 맞추면 됐어. 엔비디아 GPU에 맞는 HBM 하나면 끝이었지. 근데 이제 칩이 다양해졌잖아. 구글 TPU에는 TPU에 맞는 메모리가 필요하고, 아마존 트레이니움에는 또 다른 스펙의 메모리가 필요해. 마이크로소프트 마이에는 또 다른 거. SK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 젠슨 황뿐만 아니라 구글 피차이, 메타 저커버그, 마이크로소프트 나델라까지 연쇄 회동한 게 바로 이 때문이야.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논의한 거거든. GPU 시대에는 엔비디아한테만 잘 보이면 됐는데 피지컬 AI 시대에는 고객이 5배, 10배로 늘어나는 거야. 메모리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거지.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수렴하는 핵심이 있어. 이걸 알고 있다면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투자에 나침반을 갖게 되는 거야. 메모리 월, 메모리 벽이라는 개념이야. 컴퓨터 과학에서 수십 년 된 문제인데 쉽게 풀어줄게. CPU든 GPU든 연산 장치는 계속 빨라지고 있어. 근데 메모리가 데이터를 전달하는 속도는 그걸 못 따라가. 아무리 머리가 빠른 천재도 책 넘기는 속도가 느리면 공부를 빨리 할 수 없잖아. 그 책 넘기는 속도가 병목인 거야. 이게 메모리 월 문제야. AI 시대에 이 문제가 폭발해. 왜? AI 모델이 처리하는 데이터 양이 매년 10배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젠슨 황 본인이 AI 추론 토큰 생성이 1년 만에 10배나 급증했다. 직접 말했어. 데이터는 10배로 늘었는데 메모리가 그만큼 못 따라가면 아무리 좋은 칩도 혼자 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메모리, 월 병목을 해결하는 자가 미래를 가져가는 거야. SK하이닉스가 CXL 기반 메모리 풀링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이 맥락이야. 피지컬 AI 시대에는 전국 각지의 로봇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서 실시간 학습을 시켜야 하거든. 이때 필요한 만큼 메모리를 가져다 쓸 수 있는 풀링 기술이 에너지 효율의 핵심이 되는 거야. 데이터를 복사하는 대신 공유하면 에너지 소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거든. 삼성전자는 HBM4 양산을 앞두고 있고 소캠2라는 차세대 서버용 메모리 모듈 샘플을 엔비디아에 공급해서 베라루빈 탑재를 준비하고 있어. 차세대 LPDDR6까지 공개했고 연간 R&D 투자가 37조 7천억 원이야. 하루에 1034억 원을 연구 개발에 쏟아붓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골드러시 비유를 해볼게. 1894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제일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누구였을까? 금을 캔 광부가 아니야. 곡괭이랑 청바지를 판 사람이야. 리바이스가 그때 생긴 회사거든. 지금 AI 시장이 골드러시야. 엔비디아가 금을 캐는 광부라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곡괭이를 파는 회사야. 구글이 이기든 아마존이 이기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기든 어떤 칩이 시장을 장악하든 메모리는 반드시 필요해. 칩은 바뀔 수 있지만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구조적으로 계속 커지는 거야.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이 분산될수록 오히려 메모리 기업의 협상력은 올라가. 고객이 하나일 때는 을이었지만 고객이 5이면 갑이 될 수 있거든. 이게 피지컬 AI 시대의 메모리 기업한테 찾아오는 구조적인 기회야. 자, 그러면 형들은 뭘 해야 할까? 일반 투자자들이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 3가지를 정리했어. 첫 번째, 투자 포트폴리오를 HBM 플러스 알파로 재편해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HBM 하나만 보고 가지고 있다면 시야를 넓혀야 해. HBM4 양산 일정과 수요를 체크하되 동시에 CXL 기반 차세대 메모리 기술, 저전력 메모리 로드맵까지 봐야 해. 그리고 칩이 다양해지면 반도체 장비 수요도 늘어나니까 장비주도 관심 가져. 엔비디아 한 종목에 베팅하는 것보다 메모리 생태계 전체를 보는 게 리스크 분산에 훨씬 유리해. 두 번째,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 AI로 업그레이드 해라. 대부분 AI라고 하면 챗GPT, 클로드 같은 소프트웨어만 떠올려. 근데 AI의 다음 전장은 물리적 세계야. 로봇이야. 현대차가 2028년에 휴머노이드를 공장에 투입하겠다고 선언한 게 2026년이야. 2년 뒤에 실제로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흐름을 읽는 사람과 못 읽는 사람의 격차는 투자 수익률로 나타나게 될 거야. 피지컬 AI 관련주, 로봇 밸류체인, 센서 기업까지 시야를 넓혀. 세 번째, 핵심 기술 키워드를 미리 공부해라. HBM, CXL, NPU, TPU, 메모리 풀링, 와트 다이어트, 소캠. 이 7개 키워드가 앞으로 3년에서 5년간 반도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거야. 지금 이 키워드들을 이해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3년 뒤에 통장 잔고의 차이로 나타나. 이거 어디서 공부하냐고? 이 영상 저장해놓고 반복해서 봐. 그리고 우리 채널 구독해. 이 키워드들 하나하나 깊이 파는 영상 계속 올릴 거니까.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할게.
지금 세상에 AI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어. 이 쓰나미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쓰나미를 보고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는 사람, 그리고 서핑보드를 들고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 엔비디아가 게이밍 GPU를 멈춘 건 배신이 아니야.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이야. AI가 화면 속에서 화면 밖으로 나왔어. 로봇이 공장에서 걸어다니기 시작했어. 이 모든 것의 기반에 메모리 반도체가 있어. 한국은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나라야. HBM에서 세계 최고야. 이건 수십 년간 쌓은 기술력이야.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HBM의 성공에 취해 있으면 안 돼. 범용 시장은 이미 중국이 치고 들어오고 있고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판이 열리고 있어. 저전력 맞춤형 메모리, CXL 기반 차세대 기술. 여기서 선점하는 자가 다음 10년의 승자가 돼. 기업은 HBM 다음을 준비해야 하고 국가는 전력과 용수와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어줘야 해. 속도전에서 밀리면 기술 초격차가 줄어들고 초격차가 줄어들면 대한민국 경제의 안전판이 사라지는 거야. 피지컬 AI 시대, 효율성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AI 제국의 진정한 주인은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 칩의 심장인 메모리를 만드는 한국 기업이 될 수 있어.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야.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거고 그 미래를 선택하는 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형들이야. 이렇게 돈 되는 정보, 쉬운 정보로 알려줄게. 구독 버튼 누르고 좋아요 한번 시원하게 눌러줘. 지금까지 골든타임의 골든이었어. 우리 함께 부자 되자.